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야당의 특별법 합의에 실망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협의를 벌이고 있고 대통령은 아예 세월호 문제에서 발을 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연합의 결의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결의대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를 했더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낭독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족과 국민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연합은 또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최우선의 민생 법안이라는 원칙을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를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특별법의 내용을 담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유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야당과 유가족에 대한 공격에 대해 악의적인 유언 비어로 유족을 폄훼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거짓 선동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화면상으로는 꽤 많은 의원들이 모인 것 같군요. 네, 민주연합 의원이 총 130명인데요.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80명의 의원들은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한 후 청와대와 분수대로가 다시 한번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광화문 광장 의총 때보다 오늘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 숫자는 20명쯤 적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규탄대회에서 유가족들은 길에서 밤을 새우며 대통령의 답변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 중인 김영호 씨를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박 원내대표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김영호 씨가 입원해 있는 시립동부병원을 방문했고 40여 명의 의원들은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 또 일부는 유족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아울러 부산 폭우 피해 현장을 찾는 의원들도 있는 등 총 4개 주로 나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어제 민주연합이 의총을 했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을 향후에 활동 거점으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점거를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대여 투쟁과 대청와대 투쟁을 위한 거점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민주연합은 어제 자정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이달 말까지 오전 10시와 오후 8시 매일 2차례씩 예결위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원내대표단의 일부는 어제 예결위 회의실에서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밤 9시에는 의원들을 상대로 트라우마에 대한 강의가 열리고요. 그 후에는 전체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낮 시간에 의원들이 일정을 소화해야 하고 자리를 비우라는 요구도 딱히 없기 때문에 예결위 회의실은 비어 있습니다. 네. 자, 민주연합이 일단은 다소 공세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여야 원내대표의 특별법 합의안이 유가족들에게 2차례나 거부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선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전략적 냉각기를 갖겠다던 민주연합은 주말을 거치면서 유가족과 여야가 만나는 3자 협의체를 만들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고 어제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연합의 강공에는 다른 배경도 있어 보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와 내일 유가족을 잇따라 만나는 사실상 여당과 유가족의 양자협의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민주연합이 존재감을 이룰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움직임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어제 유가족과 여당의 만남 직후 유가족들을 별도로 만난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도 가족 대책위를 국회로 초청해 면담을 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연합 내부의 박영선 지도체제에 대한 논란 해소됐다고 봐야 하는 상황인지요? 네, 민주연합 중진 박지원 의원은 오늘 어려울 때 지도부가 바뀌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지도체제 논란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당 체제를 정비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여 강경투쟁 카드를 꺼내들면서 지도체제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의 양자협의가 본격화하는 등 민주연합의 존재감 상실이 뚜렷해질 경우 지도체제 논란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민주연합이 아무리 강공으로 나와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유가족과 특별법 문제만 직접 풀어내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지요? 네, 유가족과 여당의 양자협의가 오히려 낫겠다는 기류가 오늘 새누리당에서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3자 협의체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앞으로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만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제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한 자리였다며 인내심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우택 의원도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여당도 저는 이렇게 그 유가족하고 계속 대화를 가져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계속 뭐 어저께 처음 만났지만 저는 한 번이 아니라 뭐 5번, 10번 계속 그것은 만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우리의 전략 내지는 우리의 원내 대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반면 새누리당은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한 야당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특히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인 문재인 의원에 대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집중 공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도 경제 얘기만 했더군요. 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박 대통령은 오늘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연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룡은 힘이 약해서 몸이 작아서 멸종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멸종된 것이라며 변화에 맞는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안전진단 통합 시스템 구축과 선도적 정부 투자, 금융혁신 촉진 방안 등 여러 방면에서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주 PD 수고했습니다.